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강수입니다. 먼저 한 가지 양해 말씀을 구할 거는, 원래 오늘 연사로 나서실 분이 저희 사장님이 나서시기로 하셨는데, 다른 일이 있으셔가지고 월요일날 급하게 출국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절법이나 다른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는 여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장 박사님이나 충분히 기술적으로 배고픔은 달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학부 때는 화학을 하고 LG에 있어서는 바이오를 하고 지금은 재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세 개 다 제대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조그만 기업, 솔저를 이용해서 특히 이제 방촉매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하는 중소기업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장 박사님이 에크날리지먼트 보여주신 여러 가지 사진들, 제가 뒤에서 세보니까 19명이더라고요. 저희 회사는 17명입니다. 장 박사님 팀원보다 적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어떻게 저희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97년에 LG전자기술원, 읍면동에 있는 LG전자계통의 중앙연구소인데요. 그쪽에서 방촉매 기술을 탐색하는 걸로 맨 처음에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98년에 정식 팀이 구성되고 2001년, 그러니까 2001년에 사내벤처로 LG전자 내에서 저희가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가 태어난 거는 바로 작년 1월이죠. 그러니까 차례 1년 조금 더 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있는 신문기사 나오고 이게 저희 사장님인데, 옆에 있는 분이 LG전자 이희국 전자기술 원장님, 사장님 사진이 되겠고요. 저희 회사의 현재 상태와 앞으로 비전,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회사는 환경 쪽, 특히 대기 정화, 환경 오염을 방지하는 그런 기술 쪽, 특히 시스템 쪽이나 아니면은 건자재 쪽에 방충매를 응용해서 내 오염성이라든지 셀프 클리닝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을 부과시킨 그런 제품들을 위주로 환경 시장에 도전하는 그런 게 저희 회사의 비전이고요.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기술과 R&D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비즈니스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나와 있는데, 이 일들은 제가 이제 앞에 나오는 장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저희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 같은 경우에는 솔절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방촉매 자체, 특히 이제 TiO2로 구성된 방촉매 같은 경우에는 입자 사이즈가 에피션시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갖기 때문에 얼마큼 작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저희도 치중을 했고요. 대부분의 방촉매 한다는 중소기업들도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촉매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저보다 더 많이 아실 테니까, TiO2가 코팅된 표면에서 자외선 영역에 보통 저희가 생각하기는 400나노미터 정도 이하의 정도의 레이면은 충분히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쪽에서 방촉매 표면이 빛에 의해서 액티베이션 돼가지고 표면에서 OH 레디칼이 생기게 됩니다. 생긴 OH 레디칼이 오염물질이 달라붙는 것들을 분해시켜서 인체에 무해한 CO2나 물로 방출하게 되는 것이 방촉매의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 장표는 저희가 어디 가서 무슨 프린테이션이라도 반드시 들어가는 장표인데, 굉장히 만능이죠. 방촉매를 가지고 셀프 클리닝, 이지 클리닝, 그 다음에 포그 프루빙, 그 다음에 수처리, 수질 정화, 그 다음에 대기오염 처리 장치, 조그만 공기청정기도 비롯해서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클리니컬 쪽은 캔서 메디컬, 타겟팅 해가지고 TiO2를 집어넣어서 UV 같은 레이를 비추면 거기서 액티베이션 돼서 캔서 셀을 그 안에서 세라피 할 수 있다. 같은 얘기인데,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티박테리아나 안티바이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알려진 거하고 다르게 안티바이럴 쪽은 아직 그렇게 많은 데이터들이 쌓여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안티마이크로바이럴 쪽 같은 경우에는 박테리아 쪽으로 많이 치중되고 있는 게 그런 상황이죠. 이 영화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했던 영화, 그 다음에 이 람보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유명했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객을 들인 영화인데, 제가 이제 사람들 비즈니스 쪽으로도 많이 만나고, 이제 고객이 될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많은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걸 이제 제가
요 장소를 그려놓은 게, 방촉매 같은 경우에는 그 람보가 쏘는 그 기관총, 한 번 써가지고 여러 명을 죽일 수 있는 기관총 역할을 할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방촉매가 신물질이고 또 이제 몇몇 중소기업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저희도 가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방촉매를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오염물질, 예를 들어 입안에 코팅을 해놓고 코팅된 요만한 방촉매 조화를 갖다 놓으면 입안 공기가 다 정화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런 그 많은 오염물질 죽일 수 있는 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방촉매는 어떤 오염물질이든 그걸 갖다가 한 발 한 발 확인 생산할 수 있는 권총하고 같다고 이제 저희는 보통 비유를 하는데, 이거는 많은 것들 죽이지만 굉장히 그 한석규가 이거 못 들겠죠.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요걸 하려면은 큰 공기청정기를 놓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뭐 벤틸레이션 시스템을 작동을 시킨다든가 하면은 뭐 이런 효과가 나올 수 있겠지만, 방촉매 가지고 아직까지는 이런 굉장히 버스타일한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직 그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조금 접어두시는 게 좋고요. 이런 식으로 무공해로 에너지가 거의 들지 않고 촉매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굉장히 효율적인 기술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제목이 이제 팩트하고 갭이라고 이제 제가 정해놨는데, 합성하는 것이 모두 다 그렇겠지만 사실은 사람 손을 굉장히 많이 타게 되죠. 특히 이제 제가 알아듣기는 솔저 프로세스가 더 뭐 날씨에도 영향을 받고 굉장히 많은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들었는데, 레시피하고 프로토콜 사이에서 아직은 방촉매 쪽이 헤매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레시피에서 프로토콜로 많이 가 있느냐, 이게 그 기업의 성공, 그 기업에서 나오는 제품의 효율과 성능을 정한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죠. 레시피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하는 사람마다 쓰는 장비마다 스케일업 할 때마다 또 달라지고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맞춰줘서 결국에는 루틴하게 나올 수 있는 프로토콜로 가야 되는데, 저희는 여기 한 80%에서 90% 선까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방촉매를 좀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방촉매를 코팅해서 나타날 수 있는 효과 자체가 정말로 방촉매가 그 오염물질을 분해해가지고 그게 없어졌는지, 아니면은 방촉매를 코팅한 그 표면에서 오염물질을 단순히 흡착해서 이게 없어졌는지, 사실 이 사이가 사실은 굉장히 애매해요. 많은 분들은 리무빙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애드접션하고 리무빙이 적당히 섞여 있죠. 물론 맨 처음에 방촉매 레이어 안으로 애드접션은 다 되죠. 어떤 오염물질인지 다 함유하고 있다가 서서히 분해시킨 표면부터 서서히 분해시키면서 내보낸다. 따라서 활성탄 같은 것들은 흡착할 수 있는 커패시티를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그게 오염물질, 그러니까 악취라든지 이런 거 발생 원인이 되는데, 방촉매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고, 저희도 이 애드접션하고 리무빙 사이에서 이쪽으로 좀 가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또 하나의 이 방촉매 쪽, 솔젤을 이용한 방촉매 쪽의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이게 뭐 그 인터디스플리너리까지 나왔는데, 이거는 과정들이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 굉장히 많은 지식들이 필요한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다음 장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파티클을 얼마큼 작게 만들고 만들어진 파티클의 결정성을 특정한 결정체상으로 드라이브를 해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방촉매 TiO2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성상이 있는데, 아나테이지하고 루타이라는 성상이 있는데, 얼만큼 많은 성분이 아나테이지로 가 있느냐가 그 방촉매의 효율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머티리얼 사이언스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실험실 스케일로 뭐 5리터, 뭐 10리터, 20리터 수준으로 프로세싱하는 거는, 공정을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는 사실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스케일업 해가지고 공정 자체가 그 단위 공정식으로 인라인을 흘러가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프로세스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차피 방촉매 자체가 최종 상품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다른 기재에 코팅을 해서 기능성을 부과한 기재를 판매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뭐 사무실이나 방 같은 데 방촉매를 코팅해가지고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냄새를 없앤다든가, 결국엔 최종적으로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거는 기재에 코팅된 방촉매 층이기 때문에 필드에서 얼마큼 잘 코팅을 하느냐, 이 세 가지 요소가 적당히 잘 조합이 되고 결합이 돼야지만
최상의 결과를 저희가 갈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 얘기인데요. 말씀드린 파티클 사이즈에 관계된 얘기, 그 다음에 그 머티리얼 자체의 액티비티에 관계된 얘기는 소위 말하는 그 머티리얼 사이언스 쪽 1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3번하고 4번, 일드하고 얼마큼 싼 가격의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는 문제하고 어느 쪽에 어플리케이션 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느냐는 사이언스라기보다는 엔지니어링 쪽에 관계된 일이고, 그리고 국내에 있는 광청 업체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가장 많이 고전하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뭐 학교에서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비즈니스를 어떻게 마이닝하느냐,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걸려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어떤 어플리케이션 필드를 개발할 거냐, 단순히 예전에는 뭐 이런 방에 뿌려가지고 냄새만 없앤다든지 아니면 유리에 발라서 침수 코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특정한 타겟을 잡아서 시장이 커질 만한 아니면 이미 커져 있는 그런 시장에 들어가 있는 아이템을 어떻게 잡아서 그 코팅할 수 있는 테크닉을 갖추고 내구성을 얼만큼 길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한데, 여기서 사실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바틀렉이 걸려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은 뭐 마케팅 스트래티지고, 이제 지금부터는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스페시픽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솔젤 전문가나 이 연구 쪽에 인발과 거의 안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현재 이제 저희가 TiO2 합성하는 일, 합성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나노 사이즈까지 떨어뜨린 파티클을 합성해가지고 그걸 응용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공정 자체가, 생산하는 공정 자체가 다른 공정하고 다르게 굉장히 세 가지 스텝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싼 값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거는 이제 국내에 이제 다른 기업들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이 기술은 중소기업 중에는 저희가 나름대로 앞서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인데, 어떤 기재에 어떻게 코팅을 하고, 어떤 기능을 부여하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는 응용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많이 확보를 해놓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나중에 할 거는 UV 영역이 아니고 가시광선 영역에서 100% 활성화될 수 있는 광충면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탐색 중에 있습니다. 솔젤 공정의 계획에 대해서 앞에서 너무 말씀을 잘 하셨을 텐데 제가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폭사이드 종류, 가운데 메탈이 있고 알폭사이드 종류에 필러하고 유기물이 들어가서 반응을 해서 솔 상태의 코팅제를 저희가 이제 생산을 해서 시판을 해보죠. 그러면 2차 유저가 이걸 가지고 어디에 코팅을 하든지 해가지고 겔 상태, 최종 제품으로 만들게 되는데, 제가 요 상태가 사실은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구성 혹은 스토리지 컨디션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는 대기업 몇 군데를 포함해가지고 지금 코팅 비즈니스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창업 박람회 이런 걸 통해서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쪽은 저희가 이제 국내 중소기업 중에는 시장 점유율이 제일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프로세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일반적으로 TiO2 광촉면을 만드는 프로세스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발 물질로부터 하이드롤리시스 컨덴세이션 폴리머라이제이션 해가지고 아몰포스 형태의 TiO2 솔루션을 만들겠는데, 이 상태로는 코팅성 자체가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 기재에 코팅을 한 다음에는 반드시 약 300도 이상의 열처리를 해줘야지만 아나테인 형태로 돌아가서 활성을 나타낼 수 있는 기재가 되고, 이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상온 경화용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여분의 프로세스라는 두세 가지 단계가 더 필요하게 되는데, 이때 들어가는 시간하고 에너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돈이죠. 돈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건 LG전자기술에 있을 때 개발한 프로세스인데, 이건 특허출원이 돼 있는 건데, 출발 물질로부터 시작해서 결정화가 두 번째 단계에서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이루어져서 이 크리스탈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온도 조절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완성을 했고, 요 상태,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 나가는 요 상태가
그 두 번째 스텝 만에 바로 저희가 나올 수가 있고요. 요 공정을 거친 광촉매 그 용액 같은 경우에는 상온 건조 또는 내구성이 좀 더 필요하고 뭐 아까 말씀하신 뭐 내스크래치성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적당한 온도 아무리 높아도 저희는 100도에서 120도 넘어가지 않으니까 그 경제성이나 아니면 시간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단순화된 저희가 공정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시죠. 요거는 그 XRD 패턴을 저희가 찍어봤는데요. 이 찍어본 이유는 뭐냐면은 어차피 어떤 프리커서를 써가지고 시작을 할 건지를 저희가 예전에 그 결정을 했어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해봤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아나토리에 나오는 그 결정상 픽 자체가 그 절대치는 거의 4가지 프리커서가 비슷한 걸로 그 나타났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에톡 사이즈 같은 경우가 비교 면적이 가장 큰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가 이걸로 그 스타팅 메터드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워낙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정하는데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고요. 또 하나는 가격이 대량 생산할 경우에 아이소프로폭 사이즈도 약간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정한 그 프리커스는 타이타늄 아이소프로폭 사이즈를 해가지고 그 예전에 있을 때부터 여태까지 작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거는 솔젤로 만들어진 TiO2 솔루션. 그 솔루션의 그 실제 사이즈가 어떻게 되고 입도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측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험을 해봤는데요. 이거는 그 기술원 내에 굉장히 많은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탁을 해서 템으로 찍은 겁니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구형의 TiO2 파티클 자체가 5에서 한 8나노 사이로 측정을 할 수가 있었고요. 입도 분포를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고 한 8나노 정도의 그 사이즈를 가진 TiO2가 가장 많이 있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들어가는 스타팅 머티리얼은 아이소프로폭 사이즈를 사용했습니다. 솔젤로부터 나온, 솔젤 프로세스부터 나오는 TiO2 같은 경우에는 산업적으로 응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솔젤이 그 이점도 굉장히 많지만 피할 수 없는 그 단점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 솔젤로 하는 TiO2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뭐냐면은 반응 중에 크리스탈라이제이션 프로세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 자체가 굉장히 간단해지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그 이득인 그런 그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솔젤을 만들기 때문에 그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질 수가 있어요. 사이즈가 작아지고 사이즈가 작아진 만큼 큰 비품 표면적을 확보할 수가 있고 말씀드린 대로 공정이 단순해서 원가 자체를 떨어뜨릴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반면에 단점 같은 경우에는 고형분을 늘릴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존의 다른 것들은 뭐 12%, 13%, 14% 얘기하는데 솔젤로 저희가 실험해본 결과는 솔젤로 나온 고형분의 한계는 맥시멈 10%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나머지 주의 장표를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고형분 올리는 거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그 투명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투명도를 일정 정도 확보해야 되는 기재에는 코팅하기가 어려운 그런 단점들이 있었고요. 또는 솔젤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모노머들이 그 결정성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결정성 자체가 다른 것보다 부족한 그런 단점들이 있었죠. 그래서 산업적으로 응용한 데는 제한이 있었고요. 저희가 이거 뭐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만 TiO2에다가 그 사일렌 쪽, 펑셔널 사일렌이나 아니면 다이렉트 사일렌, 그러니까 사일렌 계열의 애디티브를 집어넣어줘가지고 그 기존에 나와 있는 그 메틸렌 블루라는 물질, 지시약이죠. 이 물질을 얼만큼 분해하는지, 그 결정상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저희가 해봤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SiO2가 들어가가지고 방추가율은 조금 증가했고 나머지가 다 그 TiO2만 들어간 것보다 약간 뭐 좋아진 걸로 판단이 됐는데 이런 여러 가지 성질들이 좋아진 것보다는 그 말씀드렸지만은 그 TiO2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굉장히 그 무르고 잘 씻겨나가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가 있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요거는 그 유리의 딥코팅으로 저희가 만든 사일렌이 들어가 있는 TiO2 솔루션으로 딥코팅을 해서 그 템으로 영상을 확인한 겁니다. 두께는 약 100나노미터 정도 사이즈가 올라간 걸로 확인을 저희가 했습니다. 대부분의 그 광촉매 쪽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그 조그만 회사 같은 경우에는 광촉매 그 효율을 보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물질이 이 메틸렌 블루라는 걸 갖다가 얼만큼 빠른 시간 안에 몇 프로 제거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광촉매 효율이 어떻다, 뭐 나쁘다, 좋다 이런 식으로 그 러프하게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슬라이드 글라스 조그만 유리 위에다가 방충매를 코팅해가지고 메틸렌블루라는 지시학 성분이 얼만큼 없어지느냐, 색깔 뜬 물질이기 때문에 색깔 자체가 없어진 걸 저희가 확인하면 되죠. 해봤더니 이게 이제 저희 샘플이고, J라고 쓴 거는 일본 샘플이에요. K라고 쓴 거는 국내에 이제 방충매를 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제품이고, 그 다음에 이건 안코팅이고,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본 제품이 상당히 우수하더라고요. 우수하고 코팅하지 않은 것. 물론 이제 아시겠지만 UV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 약간 정도의 메틸블루가 분해되는 효과는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한번 나타내 봤고요. 이게 그 전에 말씀드린 그림의 그 사진입니다. 이게 실험하기 전, 이게 UV 24시간 조사한 다음에, 뭐 거의 완전히 1시간 후에는 뭐 분해가 된 거를 알 수 있고요. 식용유 테스트에서 저희가 아주 재밌는 현상을 발견했는데요. 이거는 그 샤시에 쓰이는 그 재질이에요. 샤시 재질인데, 이 위에다가 식용유를 3방울 떨어뜨려가지고 도대체 방충매를 코팅한 위에 식용유를 떨어뜨리면 얼마큼 많이 분해가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나중에 보니까 이 식용유 자체가 많이 완벽하게 없어지진 않았어요. 저희가 가늠하기로는 20에서 30% 정도 분해가 된 걸로 확인을 됐는데, 그 정도로 방충매가 역할했다고 보기는 사실은 뭐 어렵기도 하겠지만, 근데 방충매 코팅 안 된 데를 보니까 색깔 자체가 변색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방충매가 가지고 있는 뭐 오염물질 분해, 뭐 셀프 클리닝, 뭐 셀프 클리닝 자체가 침수 성능을 이용한 거긴 하지만, 그거 이외에 직사광선이나 햇빛에 노출됐을 때 나타나는 표면 자체의 변색을 방충매로 막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저희가 했고, 그래서 그 실험할 때 나름대로 굉장히 재밌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 뭐냐면, 솔젤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죠. 고형분을 올릴 수 없고, 뭐 결정성이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분산한 TiO2를 가지고 솔젤로 만들어진 TiO2하고 블렌딩하는 작업을 저희가 몇 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고형분도 올릴 수가 있고, 결정성이 부족한 것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가 있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래서 솔젤로 나온 용액하고, 분산을 통해서 나온 용액하고, 하나도 안 넣고, 이런 비율, 1:1 비율, 뭐 2.5 대 7.5 여러 가지 비율로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저희가 이제 선택한 거는 요 비율을 선택을 했어요. 물론 이제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습니다만은, 솔젤로 만드는 용액 2.5대, 그 다음에 분산으로 나타나는 용액 7.5 정도를 블렌딩하면은 효과나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 다음 스텝에서는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작업을 했습니다. 요 일은 사실은 제가 그 현대자동차하고 좀 일을 했습니다. 현대자동차하고 일을 했는데, 그 자동차용 사이드 미러에 침성 확보해서 비 올 때 시야가 확보하는 일하고 오염물질 제거하는 거 같이 일을 해봤는데, 저희가 맨 처음에 그 작년 5월달에 이제 현대를 만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간과했던 게 뭐냐면은, 이 유지력에 대한 거는 대부분의 방충망 회사들도 많이 간과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이렇게 성능이 쫙 발현되다가 어느 정도면 떨어지겠죠. 떨어지다가 UV나 직사광선을 받으면 다시 올라가고, 이게 바로 초기하고 유지력, 회복력. 유지력이라는 거는 물 분산을 저희가 10번을 이후로 실시를 했습니다. 하고 48시간 암실에서 방치한 다음에 접촉각을 된 건데요. 초기에는 낮다가 유지력, 그러니까 분사를 10번 하고 48시간 방치했을 때는 당연히 코팅액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침수가 성능을 잃었다는 얘기고, 다시 저희가 그 BLB 램프를 4시간 조사하면은 기존에 했던 것만큼 떨어지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이 비율대로 테스트를 했고, 이 상황에서도 뭐 회복력이나 유지력, 뭐 초기 농도 이런 여러 가지 봤을 때는 2.5 대 7.5 정도의 솔젤 솔루션하고 분산액을 블렌딩해서 사용하는 게 좋겠구나라고 저희가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이거는 좀 정리된 장표인데요. 산업적으로 솔젤 프로세스를 이용한 방충매가 산업적으로 응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들이 그 키 테크놀로지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지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활성, 침수, 분해, 뭐 항균 여러 가지 활성을 나타내는 데 필요한 거는 그 기존의 그 TiO2 자체로도 충분하지만, 그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귀금속 촉매,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건 뭐 나노실버라는 걸 첨가시키기도 하는데, 그걸 첨가시킬 경우에는 항균 성능이 뭐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가 있고, 항균이나 다른 것들의 유지력도 굉장히 많이 보장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그 아민계 사일렌을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이 그림으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큰 것들이 그 디스퍼슨, 분산된 TiO2 그 파티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파란색은 안 나와 있는데, 여기 회색이 소울젤로 된 그 사이즈가 나노콘으로 작은 TiO2라고 생각하시고, 나머지가 그 에디티브나 필러들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민계 사일렌의 펑셔널 사일렌을 그 블렌딩에서 사용하게 되면, 뭐, 혹은 코팅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저희가 도포를 하게 되면, 표면에 아민계 사일렌이 이렇게 뭐 들어가게 되겠죠. 물론 이제 안으로 인베이시브하게 들어가는 것들도 있겠지만, 이 아민만 쓰게 되면은 이제 물에 굉장히 잘 씻겨 내려간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체인을 어느 정도 길게 해가지고 부착력을 좀 늘려주는 작업을 저희가 했었고요. 아시겠지만 이 나이트로젠 그 아톰 같은 경우에는 위에 언패드 일렉트론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폴란 물질이 되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VOC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폴란 것들이 많으니까 그 폴라 인터랙션으로 일반적으로 공기에서 디퓨즈돼서 들어오는 것 이외에 더 빨리 잡아가지고 얘들을 분해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펑셔널 그 사일렌을 저희가 써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분산 안정화 기술, 이건 뭐냐면은 나노 사이즈 파우더를 분산할 수 있는 기술이 이제 제일 먼저 필요하고, 말씀드린 대로 소울젤로 나온 용액하고 분산으로 나온 용액하고 두 개를 브랜딩하는 것도 사실은 그 브랜딩 2.5대 3.5라고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요거에 제가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어느 레이쇼로 어떤 방식으로 브랜딩 해가지고 안정하게 가라앉지 않고 PPT가 생기면 안 되니까요. 안정하게 갈 수 있는지,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부착성 향상 기술이 가운데 있는데, 저는 이제 필드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이거더라고요. 얼마큼 잘 붙어 있느냐. 이게 유리나 뭐 타일 같은 이놀게닉 기재 같은 경우에는 TiO2나 뭐 사일렌 자체가 이놀게닉이니까 가서 이제 달라붙고 유지되는데 별 지장이 없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플라스틱 종류. 사실은 이 TiO2 방충매가 필요한 그 기재 중에 가장 많은 기재가 올게닉 기재예요. 나중에 저희 제품도 보여드리겠지만은, 거기에 나오는 그 뭐 방음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간판, 뭐 광고할 수 있는 시트,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올게닉 물질이기 때문에 그 올게닉 물질하고 이놀게닉 물질하고 이 어디전 어떻게 증가시킬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 장표부터는 저희가 그 만든 그 방충의 용액으로 어떤 성능 테스트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 라는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테스트한 지 꽤 되는 그 건데요. 이때하고 지금하고 용액 성상이 좀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대장균, 포도상균, 녹용균, 표현균, 대표적인 네 가지 그 마이크로바이올인데, 이 박테리아에서 굉장히 우수한 항균력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최근에 한 건데요. 6월 달에 저희가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러면 잘 안 보이셨지만, 대장균 자체가 직접 집어넣었을 때, 뭐, 시간이 얼마큼 경과됐을 때, 어느 정도 없어지는지 그림으로 알 수 있고, 이 상황에서 30분 후에 세균 감소율이 99.9% 되는 걸로 저희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고 재밌는 일인데요. 이 히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면, MAT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반도체, 장비 쪽, 그 다음에 플랜트에서 오염물질 제거하는 그런 장비 만드는 회사인데, 우리나라에서 꽤 큰 회사예요. 이 회사를 우연찮게 전시회에서 만나가지고 방충에 대한 얘기를 이제 저희가 잠깐 했는데, 이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우리가 기재를 줄 테니까 그 기재에다가 방충을 코팅해서 좀 자기들한테 달라. 그럼 자기들이 어떤 물질들이 얼마큼 없어지는지 테스트하고, 테스트 결과는 너희들한테 통보하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이 친구들이 스테인리스 서스 판을 갖다 코팅해 줬거든요. 이 친구들이 이 MIT에서 나온 자료예요. 작년 9월 24일날 실험에서 저희한테 통보한 건데, 포르말데하이드, 지금 건축 후에 접착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성분이죠. 내년 5월 1일부로 실내 공기 규제를 하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타깃있는 물질이긴 한데, 이걸 얼마큼 제거할 수 있느냐를 체크를 했어요. 체크를 했고, 이 체크한 거는 FCR 가지고 측정을 했는데, 보시면 잘 안 보시죠? 요 네 번 측정을 했는데, 보통 포르말데하이드 평균 제거율이 97.16% 정도 제거가 되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요거는 그 다음날 테스트한 겁니다. 그 친구들 제일 걱정하는 게 이게 그 소위 말하는 그 에드지 옵션에 의해서 없어지는 게 아닐까라고 걱정하기 때문에 그 다음날 9월 25일날 연속 상황에서 똑같이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했을 경우 역시 96.36% 정도 포름알데히드가 없어지는 거를 저희가 그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요거는 그 요번 달에 제가 얻은 건데 포름알데히드하고 암모니아 가지고 얼마큼 제거가 되는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아직. 포름알데히드 같은 경우에는 한 91% 정도 저희 시험 성적서 기준으로,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한 99% 정도 제거가 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방충맥, PiO2 방충맥 얘기 나오면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사실은 친수액이거든요. 보이기도 제일 쉽고, 저희가 방충맥 코팅한 다음에 제대로 코팅이 됐는지 확인할 때도 이 친수 가지고 확인하는 게 제일 쉬워요. 물 떨어뜨려서 접촉각 얼마 나오는지 그거 확인하면 되니까. 이게 지금 처리 안 된 거, 처리된 거, 이게 접촉각이죠. 접촉각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사이드 미러에 코팅 된 거에 물을 뿌렸을 때, 코팅 안 된 거에 물을 뿌렸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봤고요. 요거는 저희가 일부 제품이 나가고 있고, 지금 생산, 공정을 저희가 지금 컨설팅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요거는 광고할 때, 광고 글자에 새기는 광고 시트예요. 그 시트에 방충맥을 코팅하고, 코팅 안 하고, 그런 다음에 저희가 강제로 거기다 황토물을 뿌렸습니다. 황토물을 뿌리고 말리고, 나머지 저긴 안 하고요. 저희가 맨 처음에 예상한 거는, 이 코팅된 면에도 이런 식의 얼룩이 남아가지고, 물을 부으면 바로 씻겨 내려가고 그런 식으로 성능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 경우에는 황토물을 뿌리고 말려도 이런 얼룩 약대가 바로 남지가 않더라고요. 흘러내려, 내리고 안 내리고를 떠나가지고. 이쪽으로 저희가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많이 보는 유리죠. 유리에 방충맥 코팅한 거, 안 한 거, 셀프 클리닝하고 시야 확보 두 가지를 다 저희가 관심 있게 일을 하고 있고요. 요 밑에 있는 거는 지금 저희 회사로서는 내년도에 굉장히 큰 매출이나 기술적으로 굉장히 많이 점프업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게 이 밑에 있는 아이템인데요. 길 가다 보시면은 투명한 PMMA나 PC로 만들어진 방음벽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방음벽이 예전에는 하드 코팅을 해서 나갔어요. 하드 코팅해서 나갔는데, 면 자체 스크래치나 이런 건 안 가서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드 코팅한 데에 자동차 배기가스나 오염물질이 달라붙게 되면은 이게 달라붙어서 청소도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청소도 안 될 정도로. 저희가 시도한 게 이 방음벽, 투명한 방음벽에 방충맥을 코팅해가지고 어느 정도 깨끗한 걸로 유지할 수 있는지 저희가 체크를 해봤고요. 요거는 저쪽 고성 쪽, 경상남도 고성 쪽에 도로공사 부산 쪽 발주를 받아서 저희가 시공을 한 건데, 이게 처리한 지 2달 만에 저희가 가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바로 옆에 구간이 안 한 구간이고, 지금 저희가 이제 한 구간이라서 보면은 청결한 정도가 눈에 띄게 확연히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은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런 부품들, 방충맥을 코팅한 필터나 여러 가지 부품들을 이용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제품보다 어떤 특이한 성능을 부과시켜서 세일즈 포인트를 삼는다든가 아니면은 기능 자체를 월등하게 높게 해준다든가 그런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 현재 이거는 지금 LG전자 에어컨 쪽에 저희가 방충맥 플라즈마 에어컨이라고 팔고 있거든요. 이쪽에 방충맥 필터를 저희가 지금 제품을 하고 있고, 현재는 신문에도 몇 번 났지만 제가 중국에 지금 합작법에 하나 중국 국영개발에서 만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쪽은 하이얼 그룹하고 지금 이 방충맥 필터 쪽을, 그쪽도 이미 방충맥 필터가 장착되어 있는 제품이 몇 개 있는데 성능이나 여러 가지 면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지금 접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마지막 상표가 될 것 같은데, 3가지 블록으로 제가 한번 나눠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방충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미래에는 이렇게 될 거고, 현재에도 어느 정도 이게 완성이 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 오염 정화, 수질 오염 정화, 자정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 그 다음에 방충맥을 이용해서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 그 다음에 지구 온난화 방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는 이쪽은 아직은 뭐 먼 미래든 가까운 미래든 미래 이런 일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앞으로 향후 뭐 5년에서 10년간은 이쪽이 굉장히 많이 방충을 이용한 부가 시장이 터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기능성 건축자재, 대기정화 시스템, 요거는 국내에 있는 그 화학회사 하나하고 지금 저희가 내년 그 상반기까지 파일럿 하나를 저희가 그 만들어서 갖다 드려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 여러 가지 그 시스템을 쓰고 맨 마지막에 방충망 유닛을 달아서 VOC를 어느 정도 제거하는 효과를 제가 봤고요. 이거는 아마 곧 상품화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에서 쓰이는 여러 가지 뭐 홈 어플라이언스라고 얘기하는데, 그쪽에 쓰는 장비에도 혹은 그 가전제품에도 방충매가 셀프 클리닝이나 뭐 오염 방지 기능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세 가지라고 저희가 그 결정을 내렸는데, 얼만큼 코팅한 다음에 유지가 되느냐, 그 기능 자체가. 그리고 한번 기능을 잃은 다음에 빛이 UV나 아니면 그 직사광선에 들어갔을 때 얼마만큼 빨리 복원이 되고 어느 정도로 복원이 되느냐.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복원된 것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그 기능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유효하게 가느냐. 사실은 이 두 번째 거는 저희가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길이 멉니다. 왜냐하면 이 건축자재 같은 경우는 내구년이부터 10년이에요. 10년 동안 그 제품에 대한 그 워런티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도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분야고, 내구성 같은 경우에는 그 웨더로메터가 있는 저희 대기업에 한번 의뢰를 해가지고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내구성을 저희가 확보를 해놨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3년이나 5년 갖고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최소한 10년 이상은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지금 저희가 그거는 저희가 현재 그 저희 고객 아니면 미래의 고객으로 하고 있는 분들인데, 여기 사실은 그 두 군데 그 회사가 더 있었는데 아직은 덜 익은 거라서 저희가 뺐고요.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요. 이게 저희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 이제 회사고, 물론 이제 그 저희 회사 건물은 아니고 그 안산에 있고 그 한 17명 정도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방충망 시장이 커지는 만큼 저희 회사도 점점 그 기술 개발하고 동시에 이쪽으로 더 힘들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